네, 안녕하십니까. 2001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의 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진입하게 됐다. KF-21 시제기는 기본적으로 같은 설계를 가지고 있지만 각 호기마다 테스트하는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짧은 개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각 시제기들은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KF-21 시제 2호기 임무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 2호기가 지난 10일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7월 19일 시제 1호기 첫 비행 성공 이후 약 4개월 만에 하늘을 난 2호기는 1호기와 같은 기종이지만 시험 임무는 다소 다릅니다. 방위사업청은 1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KF-21 시제 2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 영상과 함께 개발사 KAI의 김찬조 KF-21 시험 비행팀장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KF-21 2호기는 이달 10일 오전 9시 49분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운영 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해 약 35분간 사천 일대 상공을 비행한 뒤 오전 10시 24분 착륙했습니다. 김 팀장은 인터뷰에서 첫 비행 이후 한 번 더 초기 건전성 시험을 마치면 2호기에서 주로 수행할 구조 건전성을 보기 위한 하중 시험, 외장 분리 시험, 고버등각 시험 등이 2호기 중심으로 이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F-21은 현존하는 전투기 중 F-22 다음으로 엔진 추진비가 종은 전투기로서 중형 전투기이지만 FA-50처럼 가벼운 우미김이 가능한 코기동 전투기로 F-35보단 F-22 컨셉과 설계에 가까우며 고버등각 테스트는 유전투기 특성을 살릴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특히 2호기 테스트 중 이조받음격 시험에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KF-21 1호기와 2호기는 기본적으로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체별 비행 시험 임무엔 차이가 있어 탑재된 계측 센서나 시험 지원 장비 등은 서로 다릅니다. 고버등각 기동은 전투기의 고기동 항목 중 하나이며 공격과 방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미군의 차세대 로우급 중열 전투기인 타고 35는 단발 스텔스기라 근접전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적기의 꼬리를 물기 위한 선회를 반복하던 구시대적 근접전에 중시되어 온 지속 선회 능력보다 코브라 기동처럼 기술을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순간 선회 능력 및 고버등각 기동의 철저히 특화시켰습니다. BVR 전투의 확산으로 현대 항공전에서 근접 공중전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공군기들을 분산 배치 후 전투기들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륙하여 공격을 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근접전 양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접 공중전 대응하기 위해 코브라 기동 같은 고버등각 비행 성능을 갖춘 전투기와 전방위 감지 및 공격이 가능한 HMS와 신형 공대공 미사일의 조합이 전통적인 지속선회전을 대체하는 근미래 단거리 공중전의 주요 패러다임이 되리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특히 최신의 AIM-9X와 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360도에 가까운 발사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적 전투기의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HMS 헬멧으로 적기를 조준하기 위한 순간 선회 및 고버등각 기동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적보다 빠르게 조준하고 쏘는 게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체가 느리더라도 고버등각과 순간선회 능력이 좋다면 HMS 헬멧과 미사일 능력 조합을 통해 현대 전장에서 근접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체의 순간 선회 능력과 고버등각의 능력이 공중전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버등각 테스트는 각 속도별로 전투기의 고각으로 기동하는 테스트로 이 테스트 진행 시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윙락 현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최근 T-7A 고등훈련기의 양산 시작 일정 지연이 발생했으며 일정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항공기 시험 비행 중 고버등각에서 윙락 현상의 발견입니다. 윙락 현상이 발생하면 고버등각 비행 영역을 제한하고 전투 기동 시 조준 성능을 약화시켜 전투기 기동 성능 및 작전 응용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며 급격하게 불안정해지는 비행 상황에 진입하게 될 수 있으며 전투기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윙락은 고버등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롤 특성으로 종방향 기체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진동하는 현상으로 전투기 조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윙드랍과 함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날개 실속 현상인 AWS 현상 중 하나입니다. 윙드랍은 항공기가 수평으로 비행하거나 급강하할 때 바등각이 감소된 상태로 천음속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한쪽 날개에 충격 실속이 발생하여 갑자기 양력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AWS 현상은 고버등각 조건에서 천음속 기동 시에는 전투기의 복잡한 형상에서 발생하는 와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쪽 날개에 비대칭적인 와류 유동 구조가 발생하는데 이를 어법 운서이라고 합니다. 이는 양쪽 날개에 비대칭적으로 힘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횡방향의 제어가 불가능한 움직임을 유발하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투기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AWS 현상을 발견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형상 수정, 풍동 시험, 비행 시험 등을 필요로 하며 막대한 비용 손실과 일정 지연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AWS는 개발 초기부터 사전에 예측하고 설계 단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지난 50년 동안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발생 과정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윙락 현상은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어느 정도 사전 방지에 대해 노력을 하지만 실제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전에 완벽하게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윙락 현상입니다. 만약 윙락 현상이 발생한다면 항공기 형상과 FBW 시스템의 비행 제어 기법을 수정하여 윙락 현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거나 하드웨어적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티츠레이 레드호크는 윙락 발생 후 문제 해결을 위해 14개월 이상 걸린다고 초기 밝혔지만 미 공군 전술인문기 사업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 4개월 만에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윙락 현상을 해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F-21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FTR 시험을 통해 윙락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FTR 방법은 슈퍼호넷에서 발생한 윙락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미 국방부와 NASA가 주관하에 분석했던 방법으로 5년간 전산 해석과 비행시험 검증을 통해 검증된 분석 방법입니다. KF-21 기본 형상에서 첸 기법을 적용했던 설계가 윙락을 가장 억제한 형상이라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이 기법을 적용한 설계를 반영하여 윙락 현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츠레이 레드호크 사례에서처럼 FTR 방법을 적용해 설계를 반영하더라도 100% 막을 수 없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고속 고기동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의 특성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비행에서 시뮬레이션과 다르게 윙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F-21 2호기 테스트가 완벽하게 끝난다면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난관 중 하나인 고바등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티기자 지식창고 채널은 KF-21의 개발 성공을 응원합니다. 안티기자 지식창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